네, 앞서 보신 것처럼 공공요금 부담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코로나19와 고물가, 또 난방비 인상까지 소상공인들에게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네,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소 정책본부장을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난방비 폭탄에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. 정확히 좀 수치가 나온 게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까요?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, 소상공인들 전체에서 50%가 30%의 난방비가 올랐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. 이는 대부분 업종에서 어느 특별한 업종, 특히 이제 난방이나 전기료를 많이 쓰는 업종이 있긴 합니다. 숙박업이나 찜질방, 말씀하신 찜질방 같은 업종에서는. 그다음에 뭐 미용업이나 외식업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,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. 네, 최근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%가 난방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.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대책은 구체적으로 뭘까요?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말한 대로 납부 유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.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인 것은 에너지 바우처에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고효율 장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. 기존에 이제 미용실 같은데 소규모장 가보면은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물 온도기를 하는데 가스를 사용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게씩 결국엔 저효율이기 때문에 고효율,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고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. 근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국가가 일부 정도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고효율 난방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噴수해 보험처럼 이렇게 자연재난 때 噴수해 보험을 쓰지 않습니까? 소상공인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. 그런 것처럼 산업부나 중기부가 그 에너지 급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험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부가 이 소상공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 요금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했는데요.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. 현실적으로도 그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입장인지는 이해는 됩니다만, 지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난방비에 대한 비용을 내기 때문에 납부 유예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내야 할 돈이고, 지금 지급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매달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감면이라든지 또 모든 전기세와 가스세에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 거를 해외에서도 부가세를 인하했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참조를 하고 감면을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 물가, 공공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사전에 좀 대응을 하거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.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요?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,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이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지,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시고 소통을 먼저 하고, 그래서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실태 파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정책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소상공인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. 그런 것들이, 그래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책과 그런 방향이 되어야 현실감도 있는 거지, 그냥 이루어진다면 갭이 점점 커져서 체감하지 못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.